여러분은 혹시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20대 운동선수가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 건강해 보이던 젊은 사람이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비극. 이런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후성 심근증, 영문으로는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아퍼시, 줄여서 HCM이라 불리는 질환입니다. 마치 조용한 그림자처럼 우리 삶에 드리워진 이 질병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심장 깊숙한 곳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용한 살인자, 비후성 심근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질병의 이름과 증상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이 질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말 그대로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병입니다. 우리 심장은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는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전신으로 순환시킵니다. 그런데 이 펌프의 근육, 특히 좌심실 벽이 과도하게 두꺼워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마치 수도관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두꺼워진 심장. 근육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방해하여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좌심실 유출로가 좁아져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길이 막히거나 심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장이 더욱 강하게 수축해야만 혈액을 내보낼 수 있게 만들며, 이는 다시 심근을 더욱 두껍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이 온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심부전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피로감, 숨가쁨, 흉통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심지어 심각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꺼워진 심장 근육이 심장 안에서 불규칙한 전기 신호, 즉 부정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는 규칙적인 박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근육 세포의 배열과 그 사이에 발생하는 섬유화는 이러한 전기 신호의 전도를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일정한 리듬에 따라 수축하지만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장이 너무 빠르게, 너무 느리게 또는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맥이 심하면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게 되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실세동은 심장이 효과적으로 피를 짜내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기만 하는 상태로 몇 분 내에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치명적인 부정맥이 바로 돌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치듯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오는 비극은 이 질병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경우 이 질환이 전혀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 불립니다. 겉보기엔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심장 내부에서는 이미 위험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심근 비대가 심하지 않거나 심장이 보상작용을 통해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비후성 심근증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후성 심근증을 더욱 위험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운동선수에게서 비후성 심근증이 자주 발견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는데 이미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상태에서 격렬한 움직임이 더해지면 부정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운동 중에는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이 온몸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내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심장은 이러한 과도한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대해진 심근 때문에 혈액의 흐름이 더욱 방해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첫 증상이 곧 마지막 증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은 평소의 건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심장 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강도 운동을 하는 젊은 선수들에게는 정기적인 심장 검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심장 검진은 단순한 건강 체크를 넘어 심장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선수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주로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약 60% 이상의 환자에서 유전적 변이가 발견되며 이는 이 질환이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유전 정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장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며 가족력이 매우 중요한 위험 인자임을 시사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 약 50% 확률로 유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성 유전의 형태를 띠므로 한쪽 부모에게서만 물려받아도 발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전적 특성 때문에 가족 중 특정 구성원이 비후성 심근증을 앓고 있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젊은 나이에 원인 불명의 돌연사로 세상을 떠났다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 전문의와 상담하여 가족 모두가 심장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족력을 아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혈족 중에 돌연사나 심장 질환 병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비후성 심근증을 의심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 즉 협심증과 유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두꺼워진 심근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유출로 협착으로 인한 심장의 과부하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흉통은 휴식 시 완화되기도 하지만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재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이나 실신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운동 중이나 격렬한 활동 후에 발생하는 실신은 심각한 부정맥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즉 심계항진도 비후성 심근증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 즉 부정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평소와 다른 심장 박동을 느낀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이 유일한 예방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애매하거나 경미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면 반드시 심장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먼저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적 흐름을 그래프로 기록하는 비침습적인 검사로 비후성 심근증 환자의 심전도에서는 심실비대나 부정맥과 관련된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RS파의 폭이 넓어지거나 ST-T파의 이상 소견 등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확정적인 진단 방법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인체의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를 통해 좌심실 비후의 정도와 위치, 그리고 유출로 협착의 유무를 명확히 진단할 수 있으며 심장의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MRI를 통해 더욱 정밀하게 심근의 두께와 조직 특성을 파악하여 심근, 섬유화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 MRI는 심근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 심장 초음파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변을 찾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적 검사로 원인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죠. 혈액 샘플을 통해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진단과 향후 가족 구성원의 위험도 평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조기에 발견만 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은 비후성 심근증으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 특히 돌연사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시 심장 관련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돌연사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완치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주요 치료법으로는 약물 치료, 시술 및 수술,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 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주로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등을 사용하여 심장의 과도한 수축력을 조절하고 심박수를 안정화시켜 증상을 완화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이 약물들은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 흉통을 완화하고 부정맥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삽입형 제세동기 ICD를 심어 위급 시 자동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ICD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생명을 구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마치 개인 응급구조사를 몸 안에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치는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왔으며 돌연사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치료법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심장의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 즉 심근절제술이나 특정 약물에 알코올을 주입하여 두꺼워진 심근, 조직을 괴사시켜 유출로 협착을 완화하는 알코올 중격 절제술과 같은 시술도 시행됩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환자의 증상과 심근 비대의 정도, 유출로 압력, 부정맥의 종류 및 돌연사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맞춤형으로 적용됩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의 균형입니다. 비후성 심근증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엔 운동 금지가 원칙이었지만 최근 가이드라인은 개인 맞춤형 운동을 권장합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평가 아래 환자의 상태에 맞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심장 기능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운동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근력 운동이나 경쟁 스포츠, 순간적인 힘을 요하는 운동 또는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시 가슴 통증, 어지럼증, 숨가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수면, 그리고 건강한 식단 또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염분, 설탕,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와 더불어 비후성 심근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며 의료진의 지시를 따른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운동 중 가슴 통증, 어지럼, 실신, 그리고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상 증상이 있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전문적인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한 번의 경고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평생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생명을 지탱하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이 심장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현명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관리이며 이는 곧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당신이 받는 한 번의 검사, 그것이 돌연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노력에서 만들어지는 습관입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에 미리 경고합니다. 그 신호를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신호에 응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부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 비후성 심근증에 맞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심장으로 활기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자신의 심장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심장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